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또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정말 나의 소중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놓은 전화거든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부동산 시장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올바른 맞춤화 투자 전략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실현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시장의 흐름, 이슈를 점검을 해보도록 해야겠죠. 자,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확대 재지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얘기 좀 전해주시죠. 자, 토지거래 허가고요. 네. 우리 확대 재지정된 이후로 지금 뒤죽박죽 여러 가지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조금 보자면 우선은 첫 번째로 틈새 상품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어요. 틈새 상품들이라고 하면 우선 저희 아파트에만 지금 규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빌라를 포함한 비아파트 부분이 많이 주목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아파트에만 지금 토호제 규제 대상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상품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고 문의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또 보시면 헷갈리는 부분들 여러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한 규제의 허점을 비선하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이 표를 보면서 검토를 해보시자고요. 자, 네. 우선 첫 번째는 같은 단지인데 일부 동은 연립주택이고 또 일부 동은 아파트인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유명한 단지죠. 용산구의 한남더힐이라는 고가 아파트 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지를 보면 지금 총 여기가 한 11개 동 정도는요. 5층 미만, 즉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 용도상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연립주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즉 토호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들은 같은 동인데 하나 동인데 일부 가구는 오피스텔이고 일부 가구는 아파트예요. 그러면 오피스텔은 규제에서 또 제외를 받아요. 자, 이런 경우는 강남구에 역시 또 유명한 타워팰리스 같은 단지가 여기에 또 해당이 돼요. 여기에 또 적혀 있지 않은데 송파구에 보면 유명한 시그니엘이라는 또 고가 주상복합 있습니다. 여기도 기본적으로 오피스 또 상가 같이 주상복합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시그니엘 단지도 현재 토호제 대상 규제 지역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실제로는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용산구의 효창 한신 아파트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일부 필지는 마포구로 되어 있고 일부 필지는 용산구로 되어 있어요. 토호제 대상 구역이 강남 3구 용산이니까 이 아파트 경우에는 또 실제로 사실 어떤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으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좋은가 이런 부분들 지금 의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경우에는 최근 저희 시청자분 상담에서도 문의가 나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사실 실제 사례들은 이런 경우들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 위례신도시 알고 계시죠? 자,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큰 단지, 여러 개의 단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어떤 단지는 송파, 또 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송파구 단지 내에서 송파, 성남, 하남이 혼재돼 있어요. 그런데 길 하나 건너거나 앞동을 가보면 여기는 성남이고 또 아랫동은 하남인데 송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실제로 토호제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 상당히 이슈나 허점상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또 요거의 예는 강남구의 현재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주택 구매 시에 지금 재건축 단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철거 이후에 거주 요건 충족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 역시 토호제 대상에서 애매한 부분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들 이후에 결정적인 부분들은 토호제의 대상이 주택 전체가 아니라 아파트라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용도에만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도의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형평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규제에 대한 논란이 좀 불가피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요. 계속 되는 건지 이 토호제 규제가 지속이 될 건지 어떻게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우선 토호제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6개월을 우선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토호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 아까 아파트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실제 사례에서는 또 다른 부분들의 실제 피해 사례들 이런 부분들 우려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 내에서 마천동, 거여동 이런 단지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또 게다가 나홀로 세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네. 200세대 미만. 즉 지금도 거래가 잘 안 돼요. 또 사실 오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토호제 대상이 되니 무주택자만 매수를 해야 되고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데 게다가 나홀로 세대에 동떨어진 아파트란 말이에요. 아예 지금도 거래가 되지 않는데 더 거래가 안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사실은 이런 토호제 대상 자체에서는 어찌 보면 실효성 부분 이런 부분들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제도적으로 검토,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토호제 대상으로 아파트 문의가 급감을 하니 빌라, 오피스텔, 틈새 상품 문의는 또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모든 거래량은 다 급감하고 낮춰지고 거래량이 지금 주춤해서 전체적인 주택 거래량이 다 감소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에서 제도적인 보완도 좀 필요하고 앞으로 부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효성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내용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토호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쑥쑥 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일부 서울의 아파트는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앞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월세가 강해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자, 지금 월세 시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전국 주택 전월세 그 중에서도 월세 계약 비율이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를 보고 아실 수 있어요. 자, 21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40% 전체 임대차 시장의 40% 정도 부분만 이렇게. 그런데 25년 초, 올해 초 기준으로 봤을 때 40%에 불과했던 전체 임대차의 월세 비율이 이제는 60%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 월세 비율에 대해서는요, 원래 비아파트 부분, 즉 임대차 시장에서도 빌라 쪽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근데 아파트 쪽도 이제는 전이가 되어서 월세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구조의 하나의 전환, 패러다임이 지금 되고 있다. 즉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구조적인 변환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 분들께서는 주목하고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세 월세 시장에서 월세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서울의 자치구별로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서 전월세 거래량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더 얘기가 와닿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전체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서도
서울 쪽 비율이 더욱더 두드러져요. 자,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서울의 집중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의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가 월세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 시장의 월세 시장이 더욱더 임대차 시장에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시사해야 되는 부분들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서민들의 우리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이 월세 비율이 높아질수록 주거 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내 집 마련 부분들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예. 또 하나는 실제로 아파트의 월세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전세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좋은 제도였어요. 예. 그런데 최근 비아파트 부분에 외국계 거대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임대차 시장의 월세 비율이 상승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임대 상승, 즉 월세가 비율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즉 임대업이 산업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임대 자체, 임대업 사업, 임대업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조금 더 멀어지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현상들이고요. 이런 부분들 저희 시장 참여자분들 꾸준히 체크하시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금리도 조금 이제 내려가는 추세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유해야 되고 세입자 부분에서는 사실 예전에 전세 사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자 사실은 이제 전세 부분들을 월세로 많이 돌리려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게다가 또 하나 올해 7월 정도부터는 정부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 전세 보증 비율을 100이라는 기준에서 90 정도로 지금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을 이미 정부 정책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면 전반적인 시장의 패러다임은 이제 월세 쪽으로 고착화가 되고 있다. 이런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참여 움직임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대차 시장의 월세 시장 분위기 또 저희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만나봤고요.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내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홍정기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일정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